안녕하세요. 최강스카이 학원의 최강입시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원장님 없이 저 김소장 혼자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한 이제 전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서울대, 연대, 고대 모두 입시 결과를 전부 다 발표했습니다. 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특히 저희 일반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소위 얘기하는 입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입시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다 캐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뻔한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입시 결과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기존과 조금 다른 여러 가지 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해 일반고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하면 조금 더 유리할까, 그러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어떤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한번 섞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오늘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에 대한 입시 결과를 한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현재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수시하고 정시 전형으로 이제 입시 결과를 봤을 때 서울대에 대한 입시 결과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솔직히 서울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주목해서 볼 건 뭐냐, 수시하고 정시에서의 요 현역생과 N수생이라 불리는 재수생 집단이 합격 비율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부분에서는 서울대가 정점에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면 이 증감 있죠. 최초 합격을 했는데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일단 봤을 때 전부 의대라고 보시면 다 되겠죠. 다른 대학의 의대로 이제 진출한 친구들, 대다수가 아마 자연계열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수시가 크게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수시 전형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현역생들 중심으로 해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은 100% 현역생들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일반 전형에서만 이 재수생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일반 전형에서는 그래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9%인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죠. 재수생의 합격 숫자가 무려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정시로 해서 현역생이 입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현역생들이 수시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다만 지역균형을 적용하려면 무조건 전교 2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좀 빡빡한 전제 조건들이 붙긴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소위 얘기하는 전교 제가 볼 때 1, 2, 3, 4, 5등 정도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한번 좀 고려를 하는 거니까 1, 2등은 지역균형, 그리고 나머지 3, 4, 5등은 일반 전형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한다. 요거는 아주 그냥 정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게 더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시면 좋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 현재 학교에서 오픈한 것 중에서 이 현역생하고 재수생의 이제 그 비율은 현재 오픈해 놓고 있지 않고, 대신 지역 합격생들의 비율을 좀 오픈하고 있는데요. 연세대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만들어내는 지역은 당연히 서울입니다. 논술도 21%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추천, 활동 우수, 국제형 같은 경우에 거진 30%가 서울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 여기서 얘기하는 광역시는 이 5개, 5대 광역시를 다 합친 거예요.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부 다 합쳐서 무려 19.2%, 20%가 조금 안 되죠? 그냥 20%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론상 인천에서 연세대를 가려면 전체 프로테이지 중에서 4%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동일한 겁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내신 등급으로 활용하는 등급 간의 간격에서는 오직 1등급 때만이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요 4% 안에는 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바로 뭐? 인천 내에 있는 7개의 특목고가 존재하죠. 과고 2개, 외고 2개, 자사고 2개, 그리고 국제고 1개. 솔직히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연세대를 합격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4% 중에서 1%에서 1.5% 정도는 이 친구들이 차지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로 일반고에서 연세대를 가려면 특히 인천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4%, 즉 1등급 전체 구간이 아닌 2.5%, 한 1.6, 1.7 정도는 돼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론상 성립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게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이제 일반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 컷하고 대충 맞춰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이 학교는 몇 등급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숫자를 통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정말 이 정도 성적대 구간 애들이 합격하는구나.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대 일단 경쟁률하고 뭐 지원 인원들 보면 논술 빼고는 경쟁자를 모집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업보죠. 너무 특목 좋아한다. 일반고 애들 잘 안 뽑는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입시 결과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연세대가 특목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씩 덜 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을 좀 더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고려대 입시 결과예요. 자, 왜 고려대 입시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서울대나 연세대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저 충족률과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대가 오픈했어요. 자, 최저 충족. 수능 최저를 만족시킨 학생이 얼마나 되냐? 지원한 집단 중에. 일단 학교 추천.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는 학추 3합 6에서 7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우수 요게 4합 7이에요. 자, 학교 추천 3합 6 아니면 7을 실제로 맞춘 친구가 얼마냐면 42.8%예요. 진짜 적죠.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9,540명 중에서 절반이 아예 못 맞춘 거예요. 그럼 얘네가 추천을 받았던 집단이고 4%까지 추천을 받잖아요. 4%까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9,540명이 고려대를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만족시킨 애들이 50%가 안 돼. 얼마나 3합 6 아니면 3합 7을 맞추는 게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내 아이가 지금 1등급 대다, 1등, 2등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3합 6, 7을 맞추는 애가 42.8%. 자, 여기서 더 웃긴 건 뭡니까? 자연계열은 최저 충족률이 훨씬 높아요. 실제로 고려대에서 지금 발표한 거를 보면은 몇몇 인문계열 이 모집 단위는 최저 충족률이 30%대입니다. 한 35%대예요. 그리고 자연계열이 한 50%가 넘어가고. 그래서 평균 맞췄을 때 42.8%.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쟁률이 어떻게 된다? 4.62대 1. 이것도 실제 경쟁률을 보면 인문계열 경쟁률은 3대1, 2대1 미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계열 경쟁이 훨씬 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형 수능,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현상이고 올해에도 이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게 뻔해 보입니다. 자, 학업 우수자 전형도 한번 볼까요?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합 7인데 불구하고 16,928명이 지원했어요. 물론 이 학업 우수자 전형은 재수생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수능 역량이 더 좋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최저 충족률이죠. 예, 3합 6, 7보다 4합 7이 훨씬 충족률이 더 높아요. 여기도 똑같이 자연계열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가
얘는 면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우수자 전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1단계가 서류예요. 서류로 6배수를 뽑습니다. 우선. 그럼 6, 9, 54, 한 5,400명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면접을 보죠. 자, 근데 면접에서 결시율이 31%예요. 그러면 5,400명 중에서 30%가 안 간 거야. 한 1,500명 이상이 안 간 거야. 그러면 그냥 1,500명만 빼볼게요, 제가. 그러면 3,900명이에요. 여기서 최저 충족률이 48.1%인 거야. 그러면 반 날라갔다 봅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0명이 안 되죠? 그냥 2,000명? 그러면, 자, 908명 모집하잖아요. 1.98 대 1.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우수자 전형은 실제로는 18.64가 아니라 1.98이 되는 거야. 특히 이 면접 결시자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면접 결시가 뭡니까? 수능 최저 이후에 면접이 있거든요. 안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려대를 왜 안 갔을까? 수능은 너무 잘 본 거죠. 그러니까 4합 7이 아니라 4합 5, 뭐 4합 6, 4합 4 맞춘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자, 이 고려대가 보여주는 이 입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서울대 지역균형 3합 7입니다. 연세대 이 활동 우수자 전형 국어, 수학, 탐구 세 과목 합쳐서 2개 합 4에 영어가 3 이내.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3합 7이에요. 조합이. 자, 3합 7을 맞출 수 있는 집단이 1등급 대인데 그 1등급 중에서 절반이 못 맞춘다라고. 그것도 현역생들. 왜? 학교 추천도 현역생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현역생들이 얼마나 수능을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일단 여기서까지만 해서도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바로 어떤 결론? 일단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 현역 일반고 학생이 준비하는 가장 기본은 바로 뭐다? 수능 최저. 이걸 일단 맞추면 무조건 나의 경쟁률은 제가 볼 때 실제로 3대 1 미만으로 떨어진다. 진짜 할만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 전교 1등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고려대 입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다. 그리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모두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학업 우수자 전형의 최저 충족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서영고 수시에 이제 고교별 합격 현황을 한번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일반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로 서영고를 가는가? 왜냐면 우리가 이 편견을 깨야 돼요. 대다수의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죠. 심지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종합전형 더럽게 어렵다. 종합전형 쓰면 안 된다. 무조건 교과 추천 써야 된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맞습니다. 당연히 교과 추천이 현역생이 일반고만 쓸 수 있죠. 훨씬 유리한 건 맞아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쓰게 되잖아요. 전부 몰려서 4%, 5%까지가 허용폭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진짜 1등, 2등, 3등만이 붙는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러면 1등급 대 후반 애들한테는 별로 기회가 안 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수능 최저. 그것 때문에 합격 컷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없었다? 자, 대표적으로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추천이 한양대입니다. 한양대학교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한양대학교 입시 결과 보면 1.3이 거의 평균 컷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수능 최저 없으니까 그냥 숫자상 제일 좋은 애들 뽑아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1등급 때 수능 최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뭔가 물음표가 붙어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결국 종합전형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종합전형으로도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요것도 한번 우리가 보면, 서울대는 지역균형 자체가 종합전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착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대는 내신 1.0, 1.1, 1.2가 유리하다. 아닙니다. 종합전형입니다.
물론 압도적인 학업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유리하지만 그게 네 교과 전형처럼 1.0, 1.1, 1.2 순으로 뽑는 거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1.5든 1.7이든 1.1이든 무조건 지역균형 무조건 지역균형 전형을 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건 학교에서 보장해준 거예요. 우리 학교 최고로 잘하는 애 2명이다. 그러니까 거기선 쫄면 안 된다라는 거. 학교에서 만약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기꺼이 받으시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일반 전형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일반 전형으로는 477명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자, 특목 애들이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 합격한 비율도 보십시오. 그냥 보셔도 무조건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가 거의 정점이기 때문에, 뭐 과고도 마찬가지, 자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국제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만큼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이 불리하다는 말이 뭐 틀렸다라고 보긴 어렵다. 그래서 서울대는 지역균형을 노리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럼 일반 전형을 쓰는 애들이 다 어떤 애들이다? 그냥 추천 못 받은 애들, 3등, 4등, 5등 얘네들 중에서 역량이 있는 애들이 특목 애들을 물리치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저는 이 수시 고교별 합격 현황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학교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연세대. 자, 연세대 한번 볼까요? 연세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대에서 갖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대 아이러브 특목. 연세대 하면 특목. 일반고 애들 안 뽑아준다. 종합전형에서 일반고는 연세대 거의 헬이다. 쓰면 안 된다. 쓰더라도 뭐 써야 되냐? 소위 얘기하는 국제형의 국내고, 소위 얘기하는 하스라고 하죠. 이 송도에서 4년 보내야 되는, 이거 그냥 일반고들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한때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스를 쓰게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 2022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연세대가 바뀌었다. 오히려 우리 일반고한테 훨씬 더 기회적 요소가 아니냐. 자, 일단 보시면 교과 추천 전형이 처음 생겼습니다. 이건 아예 일반고 애들만 쓸 수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뽑는 인원을 보세요. 자사고 빼고 무려 494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자사고도 4명밖에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는 진짜 학업 역량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봐야죠. 자사고 1등급 대 애들은 솔직히 연고대 거의 안 간다고 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서울대 아니면 의대 쓰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5% 이내로 계산했을 때 자사고 애들이 뭐 1등급 중후반대 아니면 2등급 극초 뭐 이렇게 해서 붙은 애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고 애들은 다 1등급 대 뭐 초중반대였을 거라 보여지고, 주목돼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종합전형이에요. 종합전형 보시면 진짜 놀랍습니다. 자, 연세대 종합전형에서 대표적인 활동 우수와 전형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죠? 일반고하고 자궁의 일반계가 무려 498명을 모집했어요, 이번에. 일반고에서만. 그런데 자사고부터 시작해서 특목까지 전부 다 합쳐서 모집한 인원을 아무리 제가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300명이에요. 자, 종합전형에서 여태까지 무조건 50% 이상은 특목을 뽑는다라고 한다. 그럼 카더라 하던 연세대가 입시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목은 300명밖에 안 뽑고 무려 종합에서 일반고를 500명 뽑았다라는 거. 이게 제가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즉 이게 뭘 의미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 연세대가 더 이상은 특목에서 얘기하는 2등급, 3등급 대 애들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일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만약에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고교별 합격 현황이 나오게 되면 확신할 수 있겠죠. 연세대의 서류평가 요소 방향성이 바뀐 것 같다. 이제 어떤 흔히 얘기하는 계열적 합, 전공적 합에 아주 유리한 이 특목 애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다. 얘네들 그냥 에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에 얘네들 뽑아놨더니 결국에는 서울대 가더라. 의대로 도망가더라. 약대로 도망가더라.
그런 생각을 더하는 게 아니냐. 그게 제가 보는 이 연세대의 어떤 큰 변화라고 봐요. 그렇다면 올해 우리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권이라 불리는 학생들 1등급 때 있는 친구들, 저는 연세대 무조건 과감하게 한번 써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자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다른 유튜버 이 입시 전문가 분들은 아직도 종합제형 일반고 뚫기 어렵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서울대, 연대, 고대만을 띄어서 보면 오히려 일반고도 유리하다. 거꾸로 한양대부터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또에는 빅10에서 요 4번부터 10번까지에 있는 학교는 진짜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가기 어려워요.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빅10 중에 오히려 극상위 정점에 있는 이 연대 고대가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에게 더 기회적 요소가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선을 거꾸로 돌려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고려대도 볼까요? 고려대도 학교 추천, 이거 일반고 학생들만 쓸 수 있잖아요. 무려 788명. 뭐 얘기할 거 없죠? 학업 우수자가 바로 고려대에서 일반고 학생들 보고 쓰라고 하는 종합전형이에요. 왜? 특목애들을 위한 전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계열 적합형을. 딱 봐도 알 수 있죠. 학업 우수자 보세요. 물론 자사부터 해서 특목애들도 많이 뽑긴 하지만 그만큼보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을 일반고 애들들로 차지하고 있어요. 반대로 계열 적합은 압도적으로 과학, 영재, 외고, 국제고 애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걸 봤을 때 계열적하면 특목, 학업 우수는 일반,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눠서 봤을 때도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인원 자체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고려대는 그냥 1등급들의 싸움, 연대도 1등급들의 싸움, 서울대도 1등급들의 싸움이잖아요. 전국에 1600개의 대학이 있어요. 아까 요거 하나만 보시면, 자, 고려대를 그냥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를 기준에서. 학교 추천 9,540명이 썼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추천 받을 수 있는 다 쓴 거예요. 고대는 무조건 그냥. 학업 우수 16,000, 물론 재수생도 많이 포함되겠지만, 그냥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그냥 다 쓴 거라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렇게 써서 이 정도가 붙은 거예요. 전체적인 인원 비율로 하면 특목에 가서 여기 학교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라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인원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한테 생각보다 기회의 문이 매우 많이 열려있다. 되게 넓다.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확하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 요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오늘 내용은 좀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우선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결해서 2편에서, 이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이 수능 최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